자, 비국가재정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을 했을 테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자, 요걸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산 가정은요, 편성, 심의, 의결, 그리고 집행, 그리고 결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월 31일까지 경찰청장은 중기 사업 계획서를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장관은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작성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에 경찰청장한테 통보하고 그 다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5월 30일까지 경찰청장은 예산 편성 지침을 참고해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장관한테 제출해요. 그럼 경찰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모든 국가기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가기관이 장관한테 제출하면 장관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제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잘못됐어요. 수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예산안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산안을 수정한 게 뭐예요? 수정 예산안이다. 다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 제출하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게 되죠. 확정된 예산을 본 예산이라 그러고 또 확정된 예산을 추가 변경하면은 뭐가 된다? 추가 경정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해가 바뀐 거예요. 해가 바뀌면 준 예산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문제를 보고요. 자, 집행은 숫자가 없어요. 자,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돈을 써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돈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장관한테 예산 배정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분기마다 장관은 예산 배정 계획서를 작성해서 대통령 승인 받은 후에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이 예산 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가능하다. 해가 바뀌기 전에도 한 달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예산이 12월 2일까지 확정이 되면 한 달 정도 남아있어요. 해가 바뀌기 전에. 그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급하면 배정이 가능하다. 배정하고 나서는 감사원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산 배정이 되어야 뭘 할 수 있다? 돈을 쓸 수 있다. 지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도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결산 부분이 있어요. 결산 부분. 자, 결산 부분은 돈을 다 쓰고 나서, 자, 결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거 숫자가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뭐예요? 다음 연도가 되겠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년 동안 썼던 결산 보고서를 청장이 작성해서 장관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은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요.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20일까지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를 하겠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장관한테 제출을 합니다. 자, 제출하게 되면 5월 3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까지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는 정기회의 때 결산 심의를 완료해서 땅땅땅 끝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85페이지 국가재정법이 되겠는데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산을 성립 과정 중심으로 분류할 때 다음 설명하는 예산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 불성립 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 배정이 되어 써야 되는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월급은 줘야 되니까 정기세는 내야 되니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처리합니다. 그게 준 예산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옳지 않는 것은 2번 한번 보세요. 자, 국회에 제출된 경찰 예산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그림 봤잖아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화면 보세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거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은 자, 경찰 예산 가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다. 가정을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요구서를 작성해서 장을 제출한다. 이거는 예산 편성 심의 하면 한번 볼까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5월 30일까지. 여기에 속하는 게 뭡니까? 기억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니은은 어디에 속합니까? 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서 이거는 결산보고서에 해당되는 거죠. 저 제일 뒤쪽에 결산 부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것도 뭐예요? 결산 쪽에 속하죠. 그 다음 니은 경찰청장 예산 변경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이거는 집행 단계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미음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지침을 경찰청장한테 작성한다. 여기 있잖아요. 하면 요게 위험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협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어디에 속합니까? 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 4번에 보시면은 미음까지 했죠? 미음. 예산 편성 지침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업은 정부는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한다 하는 것은 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미음, 기업, 비업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음, 기업, 비업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이것만 봐도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5번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성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국회 심의입니까? 국무회의 심의입니까? 국무회의 심의가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닙니다. 법률로. 아시겠죠? 법률로서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2번에 특별회계는 국가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이거는 기금이죠. 필요할 때.
자,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거. 요거는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조세 수입이고 일반 회계가 조세 수입이죠. 특별회계는 자체 수입하고 일반 회계로부터 적립금을 받습니다. 적립금 등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일반 조세 수입은 일반 회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차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8번에 3번이 정답이고, 자, 1번에 보시면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예산안은 국회 의결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맞습니까? 아니죠. 예산안은 공포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으로 법률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산과 법률이 형식이 달라요. 상호간에 뭐 변경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2번에 국회 발의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 기한이 제한은 없으나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아니죠. 12월 2일까지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12월 2일까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은 자, 9번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입니까? 아니죠. 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이죠. 본예산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수정예산이 아니고 뭐예요? 추가 변경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요. 준예산은 뭡니까? 해경 조퇴시 전에 예산안 불성립 시 전년도 예산을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로서 예산 확정 전에는 경찰 공무원의 보수와 경찰 관세의 유지, 운영 등 기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예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예산 집행은 예산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면 맞죠?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예산 배정이 없으면 지출도 못합니다. 예산 배정이 되어야 지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에 경찰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당해 해견도 5해견도 이상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청장이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13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한번 볼까요? 각 중앙관세장은 이때 중앙관세장은 우리 경찰로 말하면 경찰청장을 의미합니다. 자, 중앙관세장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포함한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배정 요구서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확정되기 전이 아니죠. 확정된 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배정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상태라도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네 번째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간 간
각 장관 한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5번에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기억가 맞죠? 세 군데 보시면 되잖아요. 오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그죠? 1월 30일까지. 맞아요. 리언은요, 예산 편성 지침은 3월 31일까지 장관이 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3월 31일까지. 4월 30일까지 숫자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1월 31일, 3월 31일, 5월 30일, 120일, 30일밖에 없어요. 다른 숫자가 너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니은은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숫자잖아요. 그 다음, 디귿도 뭐예요? 예산 지침에 따라서 예산 요구서를 청장이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잖아요. 그건 5월 31일까지잖아요. 그 다음 니은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에 해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90일 옛날 거죠. 120일.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세 개가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본래 우리 순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보세요. 각 중앙관세의 장은 29조 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율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에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국가재정법은 마무리가 되고, 자, 물품관리법이 나옵니다. 자, 물품관리법. 자, 394페이지 물품관리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법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 하나를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품관리법은요, 여기 보시면은 총괄기관이 있어요. 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달청장이 됩니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 총괄 조정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리기관은 중앙관세장, 경찰청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물품관리관이 있고,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 이 두 가지는 의무적 설치기관입니다. 그래서 물품출납공무원은요,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관에게 이임받은 공무원이고, 물품운용관은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이임받은 공무원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물품관리, 출납공무원과 물품운영관은 의무적 설치기관인데 하나 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분위 물품 출납공무원이 있고 분위 물품관리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무적 설치기관이 아닙니다. 임시적 설치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 설치하는 거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위 물품관리관은 뭐예요? 관리기관으로부터 물품관리관 사무 일부를 분장받은 공무원이고, 분위 물품 출납 공무원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출납 공무원 사무 일부를 분장받은 공무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정도 알고서 다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94페이지 물품관리법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죠. 총괄 조정하는 사람은 조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각 중앙관세장 물품관리관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분위 물품관리관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맞습니까?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분위 물품관리관이라 물품 출납공무원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분이 물품 사무, 물품 출납 공문 사무 일부니까 분이 물품 출납 공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자, 물품관리법, 물품관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맞습니까? 물품관리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뭐라고 그래요? 조달청장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사람입니까? 요거는 조달청장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서로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중앙관세청으로부터 물품관리관 사무 이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고 하는 거죠. 물품 출납 공무원이 아니고 중앙관세청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임받은 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4번 보세요. 자,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 누가 하는 거예요? 물품 운용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품 출납 공무원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품 운용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언론중재, 공공기관 해서 2단계 총론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요. 내일도 합니다. 내일 하면은 그 강론 2단계도 마무리가 어찌 될 거예요. 뭐 수요일 날은 제가 강의를 업로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서울에 가서 스튜디오에 가서 프로필 사진 찍어야 돼요. 이제 7월달부터 학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또 학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또 홈페이지에 또 올려야 될 사진 이런 것들. 그래서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날은 업로드가 안 되고 그 대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월화, 목, 금 해서 제가 업로드를 할 테니까 경찰학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가능하면은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다음 주 월화 정도 안에 기출 강의는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7월 한 10일쯤 그쯤에 이제 서서히 제가 그 60일 최종 문제풀이를 아마 7월 한 20일쯤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문제를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60일은 교재가 없어요. 제가 카페에 자료 올려드리면은 다운받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도 점점 바빠집니다. 7월달부터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바빠져요. 노량진은 아직까지 제가 학원과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노량진은 당장 좀 들어가기는 그렇고 조금 쉬었다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노량진은 좀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 한 군데와 지방에 한 군데 그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정도 해도 뭐 괜찮아요. 그죠?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자, 일단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우리 가테로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가테르를 이제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를 하게 되면은 먼저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하고 며칠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죠. 10일 이상이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테르 부과는 서면입니다. 아시겠죠? 구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게 되면은 20% 감경을 해준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밑에 1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는 경우는 50%에서 과태료를 강경할 수 있지만 거듭 강경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20% 강경하고 50% 강경은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 1호와 4호에 속한다고 해서 두 개에 속한다고 해서 거듭 강경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자,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법원 통보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청에서 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태료 가산금을 묻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 3%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붓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해당되는 가산금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가산금이 되는 거예요. 가산금 3%에 천분의 12% 가산금을 가산하니까 중가산금. 요거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왜?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하나 알아두도록 합니다. 징수유예에 가는 게 있어요. 과태료 분할 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할 경우는 그 기간을 징수유예 등 결정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9개 중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9개월 이내에 하해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징수유예 등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결정을 해야 되고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는 것은 작년도 경감 문제인데요. 정말 쉬워요. 4번 보시면은 과태료는 몇 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까?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도 성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기억 보시면은 방금 풀었던 거죠. 몇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됩니까? 5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자, 행정청은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규역리언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나이가 몇 세가 되지 아니한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14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요.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몇 년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 납부기일 연기 결정할 수 있다? 1년이 되겠죠. 1년, 그죠? 그리고 행정청은 니을에 따라 과태료 분할 납부기일 연기 결정한 경우 그 기간을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몇 개월? 9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 더하니까 34가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맞습니까? 14세죠. 18세가 아니잖아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 왜 틀렸습니까? 행정청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까? 10일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의 과태료 소멸시효는 3년간이 아니고 5년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을 왜 틀렸습니까?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 법률에 따릅니까?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몇 년간, 3년간입니까? 5년간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번에 보시면은 과태료 부과는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과태료 부과는 무조건 서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래 숙명 문제 볼까요? 쉬워요. 8번에 보시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과하지만 있을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언론중재, 공공기관, 정보공개관한 법률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